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팔지 못하게 되면은 부도가 난다든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또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파를 제대로 맡고 있는 게 철강 기업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경제 용어 중에 회색 코뿔소라는 게 있어요. 어떤 위험이 느리게 다가오지만은 그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을 보고 회색 코뿔소가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금리인 국가가 얼마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인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빚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진행되면은 부동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저녁 7시 롯데마트 김천점에서 주식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롯데마트 문화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환율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1,400원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단순하게 환율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받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렴한 물건을 팔고 환율이 오르면서 거기에 높은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점이 좋았지만은, 최근에는 첨단 제품으로 다 바뀌고 있죠.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샤오미 안 사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을 사지. 똑같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지금 1%대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정도인데, 제가 이거 퍼센테이지하고 물가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던 연필이 다음에 2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 100%예요. 하지만 200원 하던 이 연필이 다음에 220원이 되면요, 물가 상승률은 10%로 급락해 버립니다. 자, 지난 2년간에 내가 이 연필은 100원에서 220원으로 올랐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 10% 상승했다,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들 사람들이 그래 라고 믿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가격이 너무 높게 올랐잖아요. 사실 이 물가 상승률은 1점 몇 퍼센트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료나 가스비가 있죠. 막 지금 적자라고 난리하는데, 또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4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고요. 원유 가격이 1배럴당 100달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1배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10만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했어요. 현재는 환율이 1달러당 1,400원으로 상승을 했고,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해서 1배럴당 70달러라고 합시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서 70달러로 하락했으니까 물가가 많이 하락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거를 1배럴의 원유를 사게 되면은 98,000원의 원화를 지급해야 돼요.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환율이 오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제품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그때보다 더 상승하게 되는 거고, 이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죠. 이해가세요?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의 제품 가격 인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 등을 좀 강제적으로 막고 있고, 가스 인상을 막으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제품들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물가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제품 가격들. 자, 대표적으로 아파트 있습니다. 얼죽신이 유행하면서 건설사들이 비용 증가로 인해서
분양가를 높여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있죠. 뭐 그래도 제법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팔지 못하게 되면은 부도가 난다든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또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파를 제대로 맡고 있는 게 철강 기업들이에요. 자, 철광석은 10년 전보다 약 $20 하락을 했지만은 환율 계산해 보면은 그때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손실 없이 이 철근을 건설사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최근에 건설사들 아파트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철근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철강 업체들은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어떻게 좀 덤핑으로 해서 좀 싸게 팔려고 하더라도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또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기업들이 문을 닫는 곳이 생기는 겁니다.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고요. 포스코는 2023년 초에 광양제철소 전기아연 도금 라인을 정지시켰고요. 동국제강도 후판 공정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기업들은 비용이 증가하면서 높은 가격에 팔지 못하면은 손실을 맞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높은 가격에 팔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 이번 스타벅스 커피도 뭐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죠. 우리의 월급은 낮은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경제까지 안 좋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기업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 어렵죠. 그래서 저는 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부동산도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입지 사시던가 아니면은 가격이 좀 떨어져서 좀 저렴한 것들, 네, 그런 거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요, 결국 다른 국가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파월은 이번에 금리 인하의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내세웠는데 중국하고 멕시코에서 보복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세계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투자자들은 미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4.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1980년대 이후에 금리 인하하던 그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 저한테 부동산이 터지지 않아 라고 반문한다면은 일단 위험은 하지만은 언제 터질지는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시중금리가 있죠, 우리나라. 근데 그거 외에 정책금리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받치고 있는데 내년에도 55조 원의 정책 대출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중은행 4%, 5% 하는데 2%로 계속적으로 자금 투입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고환율은 우리나라에 고물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는 당연히 고금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막고 있죠. 현재 전 세계 경제는 고금리를 불러오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말 위험할 거예요. 회색 코뿔소, 알지만 막을 수 없는 위험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